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어느 날, 예비 시모의 말 한마디에 파혼을 했습니다. 노총각으로 나이는 많고 만나는 여자도 없는 시숙이 불쌍했는지 죄집을 공짜로 달라고 하길래 싫다고 했더니 그날부터 예비 시모의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넌 네 발로 네 복을 찬 거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거라. 알았어? 남자친구가 저보다 조건이 더 좋다는 이유로 저만 보면 땡 잡았다고 했는데 파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동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오열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했고 파혼 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열까지 했는지 그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조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 전문대를 나와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서울 내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와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소개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만나기 전부터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봉 차이도 좀 있는 편이라 모든 면에서 남자친구가 저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저보다 잘났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런 언행도 하지 않아서 잘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회사 때문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 지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무척이나 잘 챙겨줬습니다. 오늘 여기서 회식했는데 진짜 맛있더라. 먹으면서 자기 생각나서 따로 포장해 왔어. 복날이라고 우리 회사에도 삼계탕 나와서 먹었는데 뭘 또 챙겨왔어? 여기는 진짜 찐이야. 식기 전에 얼른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 고마워. 그런데 이거 주려고 일부러 온 거야? 이건 핑계고 실은 자기 얼굴 보려고 왔지.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니 남자친구는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결혼하면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살 텐데 내 친구 중에 벌써 애 낳고 사는 친구도 있는데 난 그 친구만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저 역시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하며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자기 집으로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깔끔하고 점잖게 차려입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좀 무서웠습니다. 인상이 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인사날 많이 불편하고 떨리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무사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은이는 학창시절에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 네, 좀 그런 편이었어요. 그런데 책 보는 건 좋아했어요. 그래. 우리 선우는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빨리 한 편이고 고등학교 때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거든. 그렇지 아들? 네, 뭐. 얘가 이렇다니까. 너무 겸손해. 이런 건 잘난 척도 좀 하고 그래도 된다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친 어머니는 은근히 본인 아들이 더 아깝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대놓고 너 별로야. 내 아들이 더 아까워 이러신 건 아니었지만 속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에는 딱히 반대는 없으셨습니다. 이날 인사를 드리고 저는 남친 어머니를 좀 자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인사를 하는 시기였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미용실이었고 갈 때마다 손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불쾌한 적도 있었어요.
갈 때마다 항상 보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계셨는데 저보고 위아래 훑어보거나 가정조사를 하듯 이것저것 물어보셨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대학은 어디 나왔나? 회사에서 돈은 얼마나 받아? 그것보다 가정 환경이 더 중요하지. 요즘 이혼가정 많다던데 그런 건 아니고. 그땐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친한 분이라서 궁금한 걸 물어보시나 보다 생각했지 이게 저를 평가하려는 자리라는 건 전혀 몰랐네요. 남자친구도 지방인 저희 집에 내려가서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 가서도 빠질 조건은 아니었으니 그런 부분도 보셨겠지만 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희는 상견례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표정은 한결같았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도 그렇고 상견례 날에도 거의 무표정이었는데 그건 뭐 괜찮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러셔. 집에서도 잘 안 웃으시거든. 그러니까 엄마 표정에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않아도 돼. 알았지? 상견례 날 남친 어머님 표정이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이미 저와 남자친구가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해보겠다고 한 상황이라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점점 이 결혼이 너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부터 알아보는 게 맞겠지? 자기 편한 대로 해. 이렇게 말하길래 처음엔 제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세로 집 얻을 거니까 이사 갈 거 생각해서 가구는 적당한 곳에서 사는 게 어때? 친구가 그러는데 이사 몇 번 다니면 좋은 가구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 여기 봐봐. 내가 몇 군데 받은 곳 있는데 디자인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어때? 그래?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지. 둘 중 어디가 더 싸? 싼 곳이 어딘데? 무슨 얘기를 하면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두 눈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말하는 거 듣고 있잖아. 핸드폰 하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들려? 들려. 왜 한숨 쉬고 그래? 나 혼자 결혼해?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알았어. 나도 같이 알아볼게. 그럼 되는 거지? 나보단 자기가 이런 거 비교하고 알아보는 거 잘하니까 그래서 맡긴 거지. 넌 자기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르는 게 편해서. 아무리 그래도 보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바로 사과도 하고 본인도 잘 알아보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저에게 또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 날짜까지 잡고 보니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남친은 그전까지는 평일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늘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자기야, 주말에 뭐해? 친구가 가구 매장 알려준 곳 있는데 거기에 가보자. 이번 주는 안 되는데 어쩌지? 왜? 약속 있어? 친구들 만나. 친구 누구? 동훈이랑 석규랑 자기도 알지? 응. 결혼 날짜 잡았다니까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밥도 살 겸. 그래 뭐 알았어.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낮에 저는 친구와 함께 가구를 둘러보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는데 남자친구한테 저녁까지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주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직 밖이야? 이제 들어가야지. 그런데 여자 목소리 들리는데 거기 여자친구들도 있어?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절대 아니지.
여자들만이는 다른 테이블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면서 저더러 오해하지 말라고 하길래 끊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저한테 말한 친구들 중에 제가 연락처 아는 남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지금 선우랑 같이 있는 거 맞지? 그런데 좀 취해서 내가 같이 택시 타고 데려다 주려고. 많이 취했어? 평소엔 잘 안 마시는데 오늘 기분이 좋았는지 좀 마시더라고. 걱정 마.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전화할게. 그런데 거기 여자친구들도 많아? 아까 5명 왔다가 2명은 집에 가고 지금 3명 있어. 왜?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남녀공학 나왔거든요. 처음부터 동창 모임이라고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펄쩍 뛰었는지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다음 날 저희는 싸웠습니다. 남자친구 친구로부터 남친이 집에 잘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친한테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하더니 술에 취해 뻗어 잔 모양이었죠. 그런데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미안. 어제 너무 늦게 들어가서 연락 못했어. 많이 기다렸어? 왜 거짓말해? 뭐가? 어제 동창 모임이었다며. 여자친구들도 있었다면서. 그게 나한테 뭐 속이는 거라도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랬지.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건데 내가 왜? 거짓말하는 게 더 기분 나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지만 보통은 집 문제나 혼수, 예단 등 결혼에 관련된 일로 싸우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열받는 일만 생기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동안 싸우지도 않고 잘만 만났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자주 싸우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싸우면 화를 풀어주려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는데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만 실수든 잘못이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남친 어머니였어요. 저녁을 사주고 싶다며 회사 앞에 오셔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나자는 연락도 아니고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내려가서 바로 어머님을 만났는데 지은아, 여기야. 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미리 약속하고 왔어야 하는데 미안해. 혹시 선약이라도 있었어? 그건 아닌데 갑자기 오셔서 좀 놀랐어요. 이 동네는 뭐가 맛있어? 내가 뭐든 사줄게. 남친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앞에서 잘 웃지도 않으시던 분이 이날은 저와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웃으시고 제 팔짱까지 끼면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일단 빨리 어디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던 저는 회사 근처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작에 이런 시간 가졌어야 하는데 내가 좀 소홀했지? 아니에요. 나한테 뭐 섭섭한 거라도 있었으면 기분 풀어. 내가 일부러 지은이 너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원래 표정이 좀 그래.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니 진상 손님도 많이 만나고 종일 서서 일하니까 힘도 들고 젊을 때는 손님들 상대한다고 싫어도 웃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 그게 잘 안 되네. 네가 이해 좀 해줘. 어? 네.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저를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날 저를 찾아온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를 보고 웃으시는 남친 어머니를 보고 저도 따라 생글생글 웃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헤어지긴 너무 아쉬운데 우리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할까? 네, 좋아요. 그동안 남친 어머니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얘기를 나눠보니 좋았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화났던 것도 좀 풀리는 것 같았죠. 우리 선우가 좀 그런 구석이 있긴 하지. 내가 봐도 답답해. 결혼하면 네가 꽉 잡고 살아. 공부만 잘했지 얘가 융통성 이런 건 좀 부족해. 제 기분을 이해해 주시고 결혼해서도 자주 둘이 데이트도 하고 편하게 지내자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한마디로 백수였습니다. 너랑 우리 선우 결혼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 현중이 생각하면 아주 속이 터진다 터져. 그런데 찾아보면 일자리 있지 않을까요? 눈만 높아서 그러지 뭐. 남친의 형도 공부를 잘했다는데 남친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2달 만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방에서 게임하느라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인사를 갔을 때 딱 한 번 얼굴 보고 인사를 했고 그 이후로 제대로 얼굴 맞대고 얘기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외모에 그 학벌에 뭐가 아쉬워서 저러고 있는지 그리고 작은 회사에서는 뽑아주지도 않아. 왜요? 학벌이 너무 좋아서 그러겠지. 그래서 말인데 너 그 아파트 말이야. 네? 아파트라뇨? 우리 선우한테 들으니 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면서? 그거 왜 말 안 했어? 상견례 때도 얘기 안 하고 나 좀 서운할 뻔했다. 부모님이 예전에 사두신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방에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고요. 결혼 전에 재산 정리를 하신다며 저와 오빠에게 나눠주셨는데 해당 아파트는 제 명의로 바꾸게 되었죠.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갔을 때 그 집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둘 다 회사가 서울이니 그 아파트에서 살 수는 없고 팔든 월세를 주든 살림의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팔기는 좀 아까웠고 처음부터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두겠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라고요. 그건 선우하고도 이미 얘기가 다 된 부분이에요. 지금 처분하기엔 아깝기도 하고 사실 제 명의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음대로 하기도 그렇고요. 그럼 일단 그 집은 지방이니까 너희가 들어가 사는 일도 없는 건 확실한 거네? 네, 그렇죠. 그럼 잘 됐다. 그 집 우리 현중이 주면 되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너네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따로 집 얻을 거라며. 그 집 네 명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집에서 주신 거고. 우리 아들 저러고 있는 거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다 큰아들하고 한 집에 사는 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 뭐 그 아파트가 지방에 있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 동네도 사람 사는 동네잖아. 혼자 독립해서 살면 돈 필요한 것도 알게 되고 그럼 자연히 직장도 구하지 않겠어? 거기도 대기업 많던데 집만 해결해주면 거기서부터는 우리 현중이도 뭐 알아서 하겠지. 안 그래? 아니, 제가 왜 그 아파트를 줘야 하는데요? 그 집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요? 아니, 돈 주고 아파트를 살 거면 부동산을 가지. 왜 너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거고 처분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 너 우리 선우랑 결혼하면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할 거 아니야?
애 낳고 살더라도 회사는 그만둘 생각 없는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중소기업이긴 해도 여성 복지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많았죠. 결혼해서 애 낳고 육아휴직 꽉 채워 쓰고 복직한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저 역시 애 갖더라도 회사를 관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거절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너도 노력해야지. 아니야? 무슨 노력이요? 내가 너 100% 마음에 든 줄 알아? 미용실에 자주 오는 내 친구들이 너 그때 보고 다 별로라고 했어. 학벌도 그렇고 부모님 사는 지역도 그렇고 다 우리 아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처진다고. 그런데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반대 안 하고 진행한 거고. 결혼 준비도 둘이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난 처음에 그 말 듣고 황당했다. 아무리 그래도 예단비도 받고 해야지.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솔직히 너보다 조건 좋은 남자 만났으면 뭐라도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무슨 반반 결혼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 결혼하면 결국 여자는 집에 들어앉게 되고 남자들이 돈 버는 걸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무슨 반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었는데 너한테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 듣고 그거라도 받으면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가 아파트에 왔다고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내 면은 설 수 있으니까 이거다 싶어서 말한 건데 뭘 잘났다고 싫다고 거절하는 거야? 오늘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신 게 그 아파트 때문이었어요? 그래! 그게 뭐 문제 있어? 제가 선우보다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좋은 회사는 아니어도 저 그동안 일해서 월급 타면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 비용 마련해뒀습니다. 이걸로 결혼 준비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까지 해가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참나. 너 왜 의사랑 결혼할 때 열쇠 3개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지 아니? 어머니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꿀릴 조건은 아니지. 글쎄요. 저도 직장 있고 연봉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참 기가 막혀서. 그럼 파혼해. 내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넌 네 발로 네 복을 찬 거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거라. 제가 조건 좋은 자기 아들하고 헤어지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남친 어머니는 이날 저에게 파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쉬울 거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 파혼한다고? 네. 너 후회할 텐데. 글쎄요. 과연 누가 후회할까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날 집에 오자마자 소화제부터 먹었습니다. 비싼 밥 먹고 헛소리를 들었더니 아주 단단히 체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주연아,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한테 못 들었어? 들었어. 파혼하라고 그러시는데? 너 그 아파트 얘기는 집에 왜 얘기한 거야? 그 집하고 우리 결혼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때 말했지? 명의만 내 이름으로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처음부터 노후로 마련하신 집이라고. 알아. 그런데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나오게 됐어. 그리고 네 명의인 건 확실하잖아. 남친 어머니는 제 명의 아파트를 자기 큰아들에게 주기를 바란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든 깨줬으면 하고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성에 차지 않는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암튼 그렇게 별로인 저에게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 이거다 싶었는지 요구대로 준다고 하면 잘 해줘야지 했는데 제가 딱 잘라 거절하니 잘 됐다 싶어서 파혼 얘기를 꺼낸 거였죠. 헤어지려고 하면 제가 알겠어요, 어머니. 그 아파트 드릴게요. 그러니 헤어지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 선우랑 못 헤어집니다. 뭐 이럴 줄 알았나 봅니다. 저보다 조건 좋은 남자라고 해도 제가 처음부터 그 조건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닌데 아마 큰 착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날짜 받아놓은 거 말고는 뭐 하나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해둔 것도 없었기에 깔끔하게 헤어지면 그만이었습니다. 상견례하고 나서 뭐랄까, 잡힌 물고기에 밥을 안 준다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려나요? 항상 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실망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도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파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걸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엄마랑 결혼해? 엄마가 파혼하러 가면 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뭔데?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난 너한테 뭐냐? 아니 뭐였는데? 결혼 준비도 하나도 된 거 없는데 다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거기다 집에 뭐라고 했길래 아파트를 그냥 달라는 말이나 듣게 하는 건데? 내가 너네 집에 아파트까지 바쳐야 너랑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만하자.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까지 너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아예 꺼버리고 바로 자버렸습니다. 그냥 사귀었다가 헤어져도 이별의 아픔은 있는 법인데 결혼 약속까지 했다가 끝냈는데도 생각보다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실망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 정리가 되었던 게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다음날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에 왔더니 입구에 남자친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때는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왔어? 너는 무슨 사람을 벌레 보듯 하냐? 끝내기로 했잖아. 아니 끝났잖아. 누구 맘대로? 난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너한테 사과하라고. 사과 필요 없어.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제 팔을 붙잡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10분 아니 5분이면 돼. 여보세요 엄마. 엄마라는 소리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나랑 약속했잖아요. 사과하기로. 나 지금 지은이 만났다니까. 지금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지은아 엄마가 사과한대. 그러더니 핸드폰을 제 쪽으로 대고는 스피커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스피커폰인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 혼자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됐고 너 거기는 또 왜 갔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그 아파트 받으면 내가 그걸로 퉁치고 기분 좋게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거 아주 고집 세더라. 그러면서 제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는 당황했는지 자기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지은아. 잘 들었어. 뭐 안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집에 가서 엄마 잘 설득할게. 아빠는 너 반대한 적 없어. 우리 집에 엄마만 그러는 거야. 형도 너 좋다고 하고. 어쩌라고. 다신 보지 말자. 이날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두고 저는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엄마 마음을 돌리고 파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뭐 진짜 사과를 해온다고 해도 마음 돌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정확히 한 달 뒤 회사 동기로부터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바빠? 아니? 왜? 그럼 잠시만 밖에서 얘기 좀 하자. 회사 동기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서 해준 말이 참 기가 막혔는데요. 세상 좁은 줄도 모르고 전 남친이 손을 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회사 근처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목격했다며 회사 동기가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맞지? 맞네. 아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선을 보냐? 동기는 임신 중이었는데 자주 사 먹던 쿠키를 사러 호텔에 갔고 그 호텔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 남친을 봤다고 했습니다. 바로 뒤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보니까 제 전 남자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뒤돌아 있어서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차 마시면서 바로 뒤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 쉬는 날 뭐하냐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이런 걸 묻는데 누가 들어도 선보는 거였어. 다 마시고 일어나다가 뒤 돌아봤는데 고개를 옆으로 돌릴 때 보니 맞더라고. 헤어지고 누굴 만나든 이제 아무 상관없지 뭐. 그래, 그렇긴 한데 그렇게 너 좋다고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꽃다발 사들고 와서 기다리고 하더니 둘이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것도 아니면서 뭐가 저렇게 급하다니? 선본 것도 엄마 말 듣고 본 거려나? 아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 사진 지워. 나 아무렇지 않으니까. 저와 만나고 있는 동안 선을 본 것도 아니라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그게 전 남친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만난 시간들이 전 남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하니 허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최악의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나는 일은 앞으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전 남친도 아닌 그 엄마를 부동산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같이 지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부동산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분이 좀 들어왔으면 싶은데 그럼 시간 맞춰 갈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누구야? 부동산인데 1층 자리 좀 보고 싶다고 하네. 마침 잘 됐다. 같이 가자. 언젠데? 이번 주 토요일. 원래 부모님은 금요일에 내려가실 예정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온 연락을 받고 하루 더 계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고 아빠는 볼일을 보러 나가시고 저는 엄마와 함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갔다가 그곳에서 전 남친 엄마를 만났으니 저나 엄마나 표정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안 그래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유, 그럼 좀 더 서둘러 올 걸 그랬어요. 자, 서로 인사들 하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나, 여긴 어떻게... 아니, 서로 하는 사이예요? 이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라니? 오랜만에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른한테. 엄마, 가자. 아니, 사모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저분하고는 계약 안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을 안 한다뇨? 오늘 가보기로 했던 그 건물 주인이 저분이에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여기 부동산에서 그동안 계약 많이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떤 사이길래 저렇게 단호하게 계약 안 한다고 하시고 나가시나 그래? 아우, 이거 참. 저와 엄마는 1분 1초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서 바로 나왔는데요. 안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전 남친 엄마가 바로 따라 나왔습니다. 아니 저기요. 지은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계약 안 한다고? 정말이야? 그 건물이 너희 엄마 건물이니? 네.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런 실수를... 실수요? 가만히 있어봐. 안녕하셨어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지은아 뭐해? 얼른 안 타고. 엄마. 그런데 전 남친 엄마가 차문을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 이미 지난 일 가지고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 그 건물 1층 빈상가로 오래 있었다고 하던데 뭐라도 빨리 계약을 해야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왕이면 미용실이 들어가서 손님들 많아지면 건물도 좀 활성화되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못 들으셨어요? 뭘요? 1층 자리가 오래 비어있던 건 제가 아무나 받지 않아서였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 얘기는 안 하셨나 보네요. 일단 내려보세요. 네? 그러면 과거는 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계약하는 건 어떠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건물은 곧 제 딸이 물려받게 될 거라서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유,
그래요? 어머나, 지은이 넌 복이 터졌네. 아파트에 건물까지. 이제 그만 놓으세요. 저기 지은아, 나랑 얘기 좀 해. 어? 제가 저번에 그 동네 지나가다가 봤는데 미용실 건물이 없어졌더라고요. 맞아. 거기 재개발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었잖아. 진작에 건물 허물었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쉬어서 이제 나도 일을 좀 해야 하는데 괜찮은 자리가 없다가 여기다 싶은 곳이 딱 그 건물인데 어떻게 안 될까? 네,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엄마하고 생각이 같아서 아무나 건물에 들어오는 건 싫거든요. 전 남친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괜히 인성 별로인 사람하고 엮였다가 무슨 일을 당하라고요?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안다고. 그전에도 그 건물에서 일하면서 월세 밀린 적 없었어. 찾아보면 미용실 하나 들어갈 곳이 없겠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참,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하네요? 무슨 말? 저한테 그러셨죠? 제 발로 제 복을 찬 거라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런데 복을 걷어찬 건 제가 아니라 그쪽 같네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이날 차를 타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전 남친 엄마는 허망한 표정으로 한참을 서서 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전 남친도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엄마 성격상 이거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건물 주인이 저희 엄마이고 또 1층 자리에 어떻게든 계약을 하고 싶어 했기에 자기 아들한테 다 말하고 어떻게든 잘해보게 하려고 부추긴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내려가셨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전 남친이었어요. 나 선우야. 오랜만이지? 나 번호 바꿨어. 시간 되면 답장 주라. 보자마자 무시했습니다. 번호도 차단했고요. 아들 시켜서 건물 계약을 부탁하거나 혹은 다시 잘해보라고 했거나 둘 중 어느 쪽이든 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퇴근해서 나가보니 회사 앞에 전 남친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을 가다 우연이라도 보면 그때 안 좋은 감정은 안 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 얼굴을 다시 보니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은아, 잘 지냈어?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저는 제 갈 길 갔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뭐 급한 약속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빨리 걸어? 조금만 천천히 걸어. 나 오랜만에 봤는데 안 반가워? 난 반가운데. 야! 엄마가 가보라고 시켰냐? 엄마?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그렇게 얘기하래? 누가 봐도 자기 엄마 말 듣고 찾아온 게 뻔했는데 아닌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타이밍 기가 막히다. 부동산에서 니네 엄마 만나고 정확히 이틀 만에 네가 나타났으니까. 아, 엄마 만났어? 난 몰랐네. 네 말대로 순수하게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 쳐도 내가 너를 반길 거라 생각하고 찾아온 거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서로 합의하에 헤어진 건 아니었잖아. 네가 일방적으로. 그래, 그랬지. 그날 너는 어떻게든 니네 엄마 설득한다고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고 갔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잖아. 그럼 너도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아니지. 너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가족 다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한테 아무 연락 못 했던 거라고. 이날 전 남친은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헤어지자고 하고 엄마도 고집 부리고 거기다 미용실이 있던 그 건물도 비워줘야 하고 일이 많았어. 형도 집에서 맨날 저러고 있으니 엄마 아빠 속도 말이 아니고. 아, 그러셨어?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너 생각하면서 매일 술만 마시면서 지냈는데 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다 보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길 한복판에서 전 남친 뺨을 한 대 때려줬습니다. 아야! 너 왜 그래? 왜 때리는 건데? 정신 좀 차리라고. 술도 안 마셨는데 헛소리 하길래. 헛소리라니?
뭐? 나 때문에 힘들어서 술을 마셔? 나랑 그렇게 끝나고 선보러 다녀놓고 무슨 술? 그리고 선보는 건 좋아. 너도 결혼해야겠으니 선본 거겠지. 그런데 우리 회사 근처에서 선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 귀에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냐? 아니면 일부러 내 귀에 들어가라고, 그것도 아니면 우연이라도 내가 보길 바래서 거기서 선을 본 거냐? 아니다. 거기까진 계산 못했겠지. 내가 아는 너는 그렇게까지 치밀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엄마가 보라고 하니까 본 거지? 오늘 나 찾아온 것도 네 엄마가 시켜서 온 거고, 나한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있다고 하니까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 인간아, 나이 먹고 쪽팔리지도 않냐? 나 순수하게 너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도 내가 싫어. 아주 너네 가족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알아들었어? 여기서 계속 쫓아오기만 해. 그때 머리채 잡아줄 테니까. 그 말에 전 남친은 움찔하더니 저를 더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머리채 잡힐 게 두려웠나 보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뺨까지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해당 건물 1층 자리에 드디어 계약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하필 미용실이었어요. 하지만 계약한 분은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한다고 해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계약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급하게 갔다가 그곳에서 전 남친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업 시작하면 망하게 한다고 막말도 하고 여기 집기 다 집어던지는데 빨리 좀 와보세요. 저랑 엄마 이름까지 대면서 자기가 원래 들어왔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전 남친 엄마는 아주 계거품을 물고는 오열하면서 공사 중에 바닥이 지저분한데도 거기 들어누워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어차피 미용실하고 계약할 거였으면 나랑 했어야지. 여기 이대로 오픈하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절대 못해. 빨리 나가세요. 못 나가. 계약 해지해.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지은아, 너 잘 왔다.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아무나 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국 미용실이었어? 난 왜 안 되는 건데? 너도 알지? 내 미용실 항상 사람 바글바글 했던 거? 네, 잘 알죠. 그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머리 안 하고 수다나 떨고. 그런데 그 수다가 그냥 수다예요? 다 남 얘기 뒷담화였잖아요. 그런 미용실이 여기 들어오면 건물 이미지까지 나빠지지 않겠어요? 안 그러지. 내가 그러지 않게 하지. 약속할게. 그러니까 계약 해지. 아직 공사 중이고 오픈도 안 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잖아. 내 아들하고 다시 잘해봐라. 이런 말 안 할게. 그냥 세입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어? 아,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누가 또 와? 네, 제가 누구 좀 불렀거든요. 혹시 어머니 오시니? 계약 때문에? 글쎄요. 곧 올 거니까 직접 보세요, 누군지. 그리고 잠시 뒤 건물 앞 도로에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내려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 사람이에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조회하고 같이 좀 가시죠. 아니, 올 사람이라는 게 경찰이었어? 네. 남의 건물에서 이유도 없이 난동 부리고 있으니 당연히 경찰 불렀죠. 여기도 제때 공사를 마쳐야 미용실 오픈하는데 그쪽 때문에 시간만 가고 공사는 못했으니 책임지셔야죠. 어머, 나 어떡해? 내가 왜 경찰서를 가? 나 태어나서 경찰차 타는 거 처음인데 어머나, 이 일을 어째? 이날 전 남친 어머니는 경찰 손에 끌려 경찰차에 탔고 저도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왜 난동을 부렸는지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잠시 뒤 전 남친이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엄마! 아들, 나 어떡해?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빨간 줄 긋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지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니네 엄마한테 직접 들어. 혹시 아까 그 매장에 CCTV 없었나요? 있어요.
공사 전에 설치를 미리 해뒀거든요. 그럼 증거도 확실하네요.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공사 못하게 방해하고 난동을 피운 거라서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쪽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공사 못하고 있었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면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조사 후 CCTV 영상을 가져와서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냥 드러누워서 방해만 한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인테리어로 쓸 자재며 조명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져서 박살을 냈더라고요. 아마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뒷일 생각 안 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와 계약한 미용실 사장님은 전 남친 엄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죠. 지은아, 네가 건물주라며. 좀 어떻게 안 되겠어? 전에 부동산 앞에서 엄마가 저에게 건물을 넘겨줄 거라고 했던 그 말 때문인지 제가 건물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아직 서류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어서 여전히 엄마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이 되었다 해도 도와줄 이유는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괜히 생돈 날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고약한 심포 때문에 손해보고 후회하는 건 역시나 전남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고 나서 1층 미용실은 예정대로 오픈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할 때도 실력이 좋았는지 일부러 먼 곳에서 손님들이 참 많이도 왔는데요. 잘 되는 모습을 보니 괜히 흐뭇했습니다. 전남친과 그 엄마의 소식은 그날 이후로 들은 건 없었습니다. 뭐 때 되면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잘 살겠죠. 하지만 그 엄마 성격상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도 성에 차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구실을 잡아서 못 살게 굴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제 루틴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운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놈과 결혼했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이혼이 아닌 파혼을 했으니 뭐랄까 새 인생을 얻은 기분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답니다. 살아보니 이미 지난 과거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더라고요. 한때 미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을 잘 살아야 더 좋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주어진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